네, 반갑습니다. 이진우 강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실래요? 예, 내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좀 힘드셨을 건데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의가 긴장되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해서 5시에 일어났습니다. 여기 도착한 시간은 6시. 예, 근처 커피숍에 있다가 여기 8시쯤 와서 강의 준비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시부터 강의가 시작될 텐데, 지금 이제 할 건데요. 좀 강의 시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원래 하루에 강의를 뭐 6시간, 7시간 이상 하는 것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 특히 부담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면접 강의 특징이 하루에 들으시고 또 준비하는 걸 선호를 하셔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건 반갑고 오신 것 후회하지 않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직접 이렇게 강의를 이제 직접 이제 온라인 말고요. 이제 대면에서 하는 분들은 온라인 강의랑 달라서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특히 오후에 힘들 수 있는데 조금 덜 힘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역 현안 정리 자료 관련해 가지고 이번 자료가 지금 그 1번 자료하고 같이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번 자료는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분들은 다시 복사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심 때 식사로 나갈 때 새로 받아서 나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보이시죠? 두껍습니다. 이게 지방직 통합 교재인 만큼 교재가 이제 한 500페이지 좀 넘어가는 분량인데요. 자기 지역으로 따지면 분량으로 따지면 한 400페이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던 기본적으로 한 400페이지 정도 구성되게끔 했습니다. 교재의 기본 목표는 이제 면접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면접 한 3주 남은 분도 있고 4주 남은 분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어찌되었건 다른 자료 찾아볼 필요 없이 이 교재 통해서 대부분의 내용을 소화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분량이 좀 부담되기는 합니다만은 남은 시간 동안 차분히 하시면 이제 글을 쓴 사람의 취지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고 현장에서 어떻게 면접을 임하셔야 될지도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면접관이 그 강의 전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대부분의 지금 지역에서 이제 자기소개서 이제 쓰게 되고 그 글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는 이 글이라는 게 있고 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글을 이제 쓰는 거고 이거는 이제 말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수험생, 응시자라고 하겠습니다. 필기 합격생 분들은요 글을 대부분 본인이 쓰고 싶은 글을 많이 쓰십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과정에서 보면 내가 막 이제 쓰고 싶은 얘기들을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좀 이런저런 얘기를 굉장히 이제 욕심이 많다 보니까 막 쓰게 됩니다. 말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합니다. 하고 싶은 말. 기본적으로 마음가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면접관 입장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읽고 싶은 글이라는 게 있고 내가 선호하는 공무원, 공직자로서 선배잖아요. 공직자 선배로서 읽고 싶은 글이라는 게 있고 또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강의를 하면서
동일한 현장에서 가장 상반되는 입장을 가진 곳이 면접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데가 대부분의 장소인데, 거기 장소만큼은 그 이제 면접 대상자 입장에서는 인생의 절호의 일생일대의 중요한 순간인 반면에,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냥 일상 중에 하루입니다. 일상 중에 하루. 아니면 꼭 가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가짐하고요, 면접관 마음가짐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취지, 의도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하시고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지방직 통합 강의하면서 자기소개서 보내주신 것, 사전조사서 보내주신 것 첨삭을 쭉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200분 이상을 한번 쭉 진행했는데 꼭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꼭. 그래서 어떤 글들이 이제 어필을 하는지, 결국은 이 글을 기초로 해서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글이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소개서죠. 기술서 소개서 명칭은 다양한데 어찌됐건 뭐 자기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 관련해서 좀 진행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이 자기소개서 지금 내지 않았거든요, 지역이.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부분부터 먼저 진행하고 나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일단은 그 69페이지 보시면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합격자 발표 나고 나서 뭐 초안 만드신 분도 있고, 제출은 거의 대부분 보면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성을 막 신경을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기소개서가 아직 뭐 이렇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지역도 있긴 있지만, 그런 지역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현장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박스 보시면요, 소개서가 출제되는 지역이든 그렇지 않든 성장 과정이라든지 지원 동기, 자신의 장단점, 자기 소개, 뭐 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한 정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죠.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고 자기 경험을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뒤에 일단은 저 페이지 한번 좀 넘겨가지고 85페이지 한번 간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 84페이지, 85페이지는 자기소개서 작성 예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 요구하는 목차 자체가 좀 다른데, 제가 전체 지역 중에서 이제 핵심되는 이제 목차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5페이지 하단에 기재하시거나 아니면 별도의 메모장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초안, 일종의 가이드라인 격으로 썼던 분들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지역에서 요구하는 게 성장 과정 관련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하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지역이 보면 성장 어떻게 뭐 성장했느냐와 관련된 것인데요. 어떤 게 포함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성장 과정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 거 쓰시냐면요, 뭐 일남이 일녀의 장남으로 장녀로 태어나 엄격하신 아버지와 뭐 하신 어머니와 해서 뭘 했고 온화하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당연히 쓰면 좋죠. 어떻게 이제 말하자면 이른바 이제 입직하고 나서 공직자로서 큰 문제 없이 적응할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라면 가장 크게 어필할 것은 지원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 지역. 내가 예를 들어서 강원이다, 내가 대전이다, 경남이다 라면 지원 지역. 그래서 하고 혹시라도 연계가 되어 있는지를 초반에 좀 강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보고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확인하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서 경남 남해라면 남해에서 태어나서 20몇 년간 자랐다. 그래서 늘 여기에서 생활을 해왔다 하는 지역에 대한 포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내가 지원한 지역하고 나고 자란 곳이 다르다. 그러면 굳이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지원 동기나 뒤쪽 포부 쪽에서 언급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 이제 꼭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는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듣고 자란 것, 보고 자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게 있다면, 보통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죠. 하지만 일종의 우리가 잔소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양따옴표를 사용하셔가지고 그 표현을 좀 명시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런 가르침을 얘기를 해주셨다. 그래서 그게 아주 체화되었다. 이런 표현으로 언급하시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은 그 보호자께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행동이 있을 것입니다. 행동.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을 익히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용사를 많이 쓰시거든요. 뭐뭐 하신 아버지, 뭐뭐 하신 어머니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쓰시는데요. 이렇게 쓰는 방법은 아주 무난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보다는 몇 남 몇 녀에 성장했는데 아버지 통해서 부모님께서는 항상 저를 보고 이런 표현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표현이 가장 조금 더 강력한 이제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좀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형제 자매 관계를 보통 기재를 하시는데요. 인원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료, 동남 같은 경우에는 이기심 그런 거 없도록 잘 키우셨다. 자립심 가지고 남 배려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가르쳤다. 이런 얘기로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단점을 장점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2자녀 이상인데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협동심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가치를 체득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장 자체를 그냥 한 문장 정도씩만 하나하나 떠올리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이제 수식어구가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자기소개에서 작년 말고도 지금 강의 10년째인데요. 지금 계속 이거를 받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의 자기소개서를 과연 면접관들이 5분 이상 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지친 업무라서 그래서 현장에서 그냥 말 그대로 현장에서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드러나도록 쓰는 게 중요한데 그렇지 않은 글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보는 사람 생각해 하셨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장 과정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핵심 단어들이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핵심 단어 이것은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 단어, 어구.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자기 성장 과정에서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그 키워드가 있을 건데요. 그 키워드가 표현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소목차라고 하는데요. 소목차를 따가지고 성장 과정을 언급하면 조금 더 나은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약간 잘 연계해가지고 기재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편입니다. 일단은 지원 지역이 연계돼 있다면 무조건 권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창 시절입니다. 여기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요. 있는 데는 있는 지역은 아예 요거를 독립 목차로 설정하는 것이고 이 학창 시절이라는 목차를 요구하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성장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함시켜서 기재를 하시고요. 학창 시절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성적 이제 원래 본분 자체가 공부기 때문에 학습 관련해서 성과가 있었던 것,
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그다음에 대학 때의 어떤 학습 성과, 예를 들어서 성적이 좋았다, 뭐 전학금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내용. 그래서 어떤 성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성과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정량적 성과로서 어느 예를 들어서 뭐 과에서 몇 위를 했다거나 이렇게 잘 드러나는 거라면 돋보이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학습 외적인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관계의 문제, 교우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는 친구를 만나게 됐다. 오랜 것을 이제 사귀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런 관계적인 측면. 그다음에 뭐 요즘 보면 대학 때도 아르바이트 합니다만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뭐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봉사활동. 고등학교 때 요즘에 보면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요. 넣을 수 있으면 넣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관련해서 넣으시고, 이 봉사활동 자체가 독립된 목차로 구성돼야 되는 지역도 또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걸 따로 떼내시면 됩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여기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팁을 드리면, 이제 학창 시절이라고 했을 때 아예 목차를 다시 두 개로 분리해 가지고 쓸 수만 있다면, 첫째 학습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학습 외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읽는 사람이 봤을 때 아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학습 교과적인 부분, 그다음 교과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되, 여기서 하나 더 누락이 있는데요. 좀 활동적인 경험이 있다면 요거는 꼭 부기를 해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갔다, 뭐 공모전에 참석을 하게 되었다, 출전을 했다, 뭐 이런 것들, 뭐 학회,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조금 더 부각을 시켜주면 현장에서 인터뷰할 때도 좀 호기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일종의 이미지란 게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미지,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부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격입니다. 본인의 성격. 아니면 아예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장단점. 장점 부분에 있어서는요, 요거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인한테 괜찮은 성격인지, 민원인한테, 아니면 조직 구성원으로서 괜찮은 성격인지. 저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괜찮은 성격이 더 매력적이라 생각합니다. 뭐 친절하다 이런 건 민원인 기준이잖아요. 근데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민원인한테 더 친절할 것인가, 그런 아주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펴보기가 쉽지 않다고요, 현장에서 적어도. 그래서 우리 직원인데 괜찮은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둘 다 갖추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조직 구성원으로서 장점을 가지는 지점,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더 좋겠죠. 사례. 그래서 이 사례를 보통 논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자기 주장사항이고 이건 주장사항이잖아요. 이거 누가 합니까? 실제로 경험 못했는데 모르기 때문에 이걸 뒷받침에는 이 논거가 있는데요. 이 논거 자체는 객관화된 논거여야 되고, 이 객관화되어 있다는 표현은 주로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 그래서 이런 평가를 너는 뭐뭐뭐뭐 하구나 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건데, 한 친구가 이런 평가보다는 다수의 평가가 이구동성으로 많은 분들이 뭐 이런 표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주장을 좀 강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렇게 권하지 않는 것은 가족의 평가.
고슴도치 또 뭐 하듯이 자기 자녀는 당연히 좋아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거 말고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런 평가가 있었고 혼자의 평가가 아니라 계속 그런 얘기를 들어왔다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반 그 이제 그 민원 공무원으로서의 장점도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친절하다. 뭐 배려가 있다. 뭐 물론 배려도 이쪽도 됩니다만은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요 구성원으로서 어떤 사람을 선호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기재를 하시면 조금 더 나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업무 처리할 때 우리 그 영화 감독 중에서 봉준호 감독이라고 아시나요? 봉준호 감독 그 괴물인가 그거 촬영하신 분인데 그분 별명이 봉테일이에요. 봉테일. 그래서 마무리가 엄청나게 꼼꼼하대요. 그래서 공직자로서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꼼꼼하고 기한 잘 지키고 뭐 이런 것은 좀 굉장히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상급자가 뭐 이제 지시 내릴 때 두 번 지시 내리지 않고 확인 바로바로 가능케 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단점 같은 경우는요. 이제 조금 이제 본인이 보완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지금 하고 있는 건요. 이런 뭐 이러이러한 지적이 있었는데 내가 보완 노력 중이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기재를 하시고 실제 보완한 사항도 당연히 추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상반되는 장점과 단점보다는 내 장점이 좀 꼼꼼한 건데 너무 꼼꼼해서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뭐 이런 것들요. 예, 들었을 때 이게 단점인가 하는 약간 애매한 것들은 제일 좀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보완 노력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완하기 좀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격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내가 다른 데 업무를 하다 와서 좀 나이가 많은 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뭐 들었을 때 그건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점하고 단점 중에서 장점 관련해서는 이런 거를 조금 한번 신경 썼으면 좋겠고 특히 관련된 사례 평가 이 부분이 대부분 약하거든요. 약했을 때 실제로 정말 그러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이걸 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원 동기. 요것도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는데요. 요거는 일반론에서 세부 주장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취지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이러이러한 이유로 되고 싶었는데 특히 이 우리 지역이더라.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처음부터 우리 지역에 관심이 있어서 지방직 공무원만 생각을 했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나요? 나 이것만 본다. 국가직도 치고 서울시도 치고 다 치잖아요. 그래서 어디 하나 걸리면 가야지 했던 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딱 봤을 때 정말 여기 이 지역 오시고 싶어서 오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좀 솔직하게 이렇게 쓰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짜 난 이 지역 여기 말고는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아예 이렇게 세부 주장을 우리 지역, 우리 도,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 시, 우리 군 이런 식으로 더 범위를 좁힐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자신이 있으면요. 자신 있으면 요렇게 나가는 방식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신 없으시면 요렇게 나가는 게 좋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기여와 이건 조금 이따가 다른 뒤에도 얘기를 할 건데요. 지역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원 도, 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기
지원한 도에 시군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로 조금 더 범위를 좁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읽었을 때 지원 동기가 그냥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말하자면 지원 동기를 딱 떼놓고 봤을 때 어디를 지원했는지가 잘 안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지원 동기가 약하다는 느낌, 또 붕 뜬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일 먼저 읽는 게 보통 지원 동기나 이쪽이거든요. 아니면 그 해당 지역 공무원으로서의 포부 부분을 먼저 읽는데 봤을 때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자기소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원 지역의 기여 관련한 부분은 이 기여라는 내용이 너무너무 추상적이잖아요. 특히 어느 분야에 기여하겠는지에 대한 세부 분야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통인지, 안전인지, 복지인지, 문화인지, 보건인지, 환경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 표현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강원에 뭐 일군이 되겠다, 노력하는 일군이 되겠다, 인정받는 일군이 되겠다. 그 일군 그땐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여를 할 것인지가 뭐 자기가 꿈을 꿀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기재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대부분 그 지역에서요, 그 자기소개서의 글자 자체가 조금 이렇게 제한이 돼 있거나 페이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1p 이내, 2p 이내 이렇게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글을 좀 압축해서 쓰는 게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어구 중심으로 만든 다음에 문장을 완성하는 형태가 제일 좋습니다. 문장을 보면 문장 자체가 굉장히 막 이제 한 번 쓸 때 한 세 줄 이상 이렇게 기재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 흐름이 너무 길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포부 아니면 뭐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요게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명시적으로 땡땡시 공무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요걸 요구하지 않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기타 사항에 추가적으로 언급할 수 있으면 기재하는 게 좋다 생각하고요. 요거는 일종의 직무 수행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그래서 앞으로 와서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말고 다른 시험에서는 이제 아예 이거를 직무 수행 계획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와서 어떻게 하겠냐 이건데요. 요것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 지역의 지역 공무원으로서의 내용, 즉 이제 조직 외부, 즉 일반 우리 지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기여할 수 있는 지점, 땡땡 분야에 해서 우리 도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는 공무원이 되겠다, 그 기여하겠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조직 내부에서 구성원으로서 우리 구급 공무원은 일종의 팔로워입니다. 팔로워. 리더가 아니라 팔로워로서 어떤 긍정적인 팔로워십을 가지고 이제 선배 공무원들 또 상급자분들 보필하고 동료들하고 협업해가지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해당 분위기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면 이 부분만 기재를 하세요. 이 부분만 조직 외부만 기재하시는데요. 항상 이제 뽑는 사람이 입장 생각해가지고 오셔서 잘할 것 같다, 같이 일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이렇게 본인이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조직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지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지역민한테도 기여할 수 있는 조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하고 아예 다른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조직 분위기가 형성될 경우 외부적으로도 효과를 미친다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요 안에가 분위기 엉망인데
어떤 좋은 양질의 민원 서비스가 제공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봉사활동입니다. 아예 봉사활동을 명시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시간 흐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순. 그래서 하나의 봉사활동보다는 가장 최근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말한 최근이라는 것은 3년 내외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2014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그 정도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고 활동 자체가 하나 정도밖에 없다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해당 활동을 좀 구체적으로 쓸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이 여러 개다. 그러면 활동적인 봉사활동이 조금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봉사활동이 뭐가 더 의미 있다 이런 표현보다는 적어도 면접에 있어서는 면접관이 보고 싶은 글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비활동적인 거. 그러니까 그러면 활동적이란 게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보통 육체적으로 좀 몸을 쓰는 걸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활동적인 것은 보통 이제 교육봉사나 이런 걸 얘기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정적인 것보다는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농촌활동 관련해 가지고 갔다거나 시각장애인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안내를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무슨 대회나 행사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인도했다 이런 내용이 조금 더 와닿는 그리고 질문거리가 많은 그런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봉사활동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봉사활동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 비워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부행위, 광해 봉사활동. 그럼 기부행위가 왜 봉사활동이냐? 뭔가 본인이 시간을 쓰지 않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노동하고 자기 시간하고 뭘 바꾸냐면 보통 우리 근로자 하잖아요. 그래서 근로해서 이제 이 돈을 받잖아요. 자기 시간하고 돈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른바 근로행위라는 것 자체가 거기에서 얻은 것을 기부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갔다라고 생각한다면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헌혈. 이것도 직접적으로 봉사활동 하기는 어렵지만 헌혈이 조금 이렇게 횟수가 조금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항상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제 직접적인 봉사라고 하긴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리어카를 끄시는 할머니가 있다면 놓치지 않는다거나 엘리베이터나 이렇게 좀 몸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거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TV 같은데 공영방송에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무슨 여러 가지 하잖아요. 방송할 때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봤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좀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쥐어짜도 없다. 이런 분들은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워두시면 안 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게 자기소개서로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어차피 현장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진짜 봉사활동을 협의의 봉사활동으로 범위 좁히지 마시고 조금 넓은 의미로 치환하신 다음에 치환을 하는 겁니다.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이 봉사활동도 될 수 있지만 이것도 봉사활동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이걸 했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두괄식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두괄식 작성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자꾸 뒤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면접에서 이제 면접 강의하면서 자주 강조한 게 뭐냐면 면접관분들은 어제 야근한 사람이다. 12시까지 야근하고
그 다음날 바로 호출된 사람이다. 요거를 항상 가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도 보면 면접관분들 점심시간에 그 일 때문에 막 전화하고 지시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핵심 문장, 예를 들어서 목차가 어떤 지역에서 요구하는 목차가 4개라고 했을 때 결론이 뒤로 가거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앞에서 바로 명시적으로 좀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능한 세부 목차도 분리를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목차 안에서도, 여기 목차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성장 과정이다. 그러면 요 목차 안에서도 분리가 가능한, 그러면 여기가 2가지 표현이 있을 것이고 여기가 2가지 표현이 있을 거예요. 지역과의 지원 지역에서 연계, 뭐 부모님 가르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단락을 3개로 구성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형제 관계에 있어서 뭐 이런 내용들로 해서 바로바로 표현해주고, 말하자면 뼈대를 잡는 게 나는 A 문장, B 문장, C 문장이다. 나머지는 A 문장을 뒷받침하지는 사례들이다. 표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한된 이제 글자 수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분량이 있으니까 계속 결국은 줄여 나가는 작업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충분하게 쓰고 나서 줄여 나가는 작업. 그래서 어찌되었건 좀 핵심 문장은 좀 있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지역, 자기 지역마다 내야 되는 자기소개서, 부수, 그 다음에 원하는 항목, 이게 지금 다 다른 상황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86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이건 이제 지원 지역마다 다 달라서 이 목차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 성장 과정 보시면 양 따옴표 있지 않습니까? 따옴표. 이걸 호따옴표라고 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문장 자체를 해당 목차를 상징하는 표현이 좀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표현 중에서 보면 그 접속사를 굉장히 많이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표현을 많이 이렇게 관용적으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2개의 문장 간의 관계가 바로 드러날 수 있다면 굳이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조금 만연체 느낌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접속사를 사용하시는데요. 좀 압축해가지고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강의를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대상으로도 강의를 합니다만은 그 현직자분들 대상으로도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무관분들 대상으로, 서기관분들 대상으로 승진하는 데 있어서 이런 비슷한 면접까지는 아니고 평가를 봅니다. 요즘은 이제 승진 뭐 자체적으로 심사 승진하는 것보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하고 강의하고 나서 조금 친분이 생기면 저도 제 강의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나 뭐 사전조사서 이런 거를 드립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 어떤 게 제일 낫냐. 저는 이제 저도 마음속으로 생각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순서 관계를. 그러면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제 자기소개서에 있어서 그 면접관분이 한 30초 쳐다볼 것이다 가정한 자기소개서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압축적으로 짧게,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조직 내부 구성원으로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 그런 표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교재 처음부터 해서 순서대로 가는데요. 그 자기소개서 부분은 아마 대부분 이제 이번 주부터 제출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좀 급한 마음에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69페이지 보시면 미리 준비해야 할 빈출 질문 관련해서 공직 지원 동기 요거는 뭐 체크 좀 해보십니다. 팁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동그라미 5번 지원 지역과의 연계 요게 들을 때 제일 좋은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나고 자라서 난 여기 이 고향에 애착이 있다. 근데 다른 데 기여하는 것보다 난 고향 위해서 한번 일하고 싶다. 이게 제일 좋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거기 고향도 아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학을 그쪽에서 나왔다. 근데 아무 연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보면 나중에 서울시 합격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고 자체가 없는 분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장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부분, 오히려 안에 있을 경우에 못 보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사람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이걸 가진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안할 수 있다. 창의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연, 학연, 혈연 등 어떠한 이해관계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특히 그 지역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 학연에 많이 나중에 입직하셔가지고 이제 7급 공무원 되시고 6급 공무원 되시고 5급 공무원 되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이런저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요청사항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좀 강조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점 이제 너무 좋지 않은 부분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고 극대화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하시면 더 좋은 내용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직접 경험, 간접 경험, 뭐 봉사활동과의 연계 뭐 이런 식으로 다 기재를 했는데 그 이제 지원 지역과의 연계 그래서 73페이지 보시면 지원 지역과의 연계해서 거주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는데요. 한번 보시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 양가류 2번이 본인의 장점이 단점입니다. 이건 한번 쭉 보십시오. 그래서 조직 내부 구성원으로서 기여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면접관이라 생각하면 답은 나옵니다. 답이 나오는데 이제 자꾸 이제 대상자가 되다 보니까 그 생각까지는 안 미치는데 나중에 15년, 20년 있다가 나중에 면접관이 실제 되시면 어떤 의미인지 와닿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장단점 이렇게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7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생활신조 및 가치관 뭐 이런 거 관련해서도 있는데요. 보통 요즘은 뭐 집에 가훈 있는 집 잘 없잖아요. 그다음에 혼자서 또 생활신조 이렇게 만드나요? 뭐 나의 뭐 신조는 이렇다 잘 없죠. 그래서 이제 만드시라고요. 이제 입직 전에 만드셔가지고 나는 이런 신조를 가지고 생활하겠다라고 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지방직 공무원분들은 그 면접관분들은 또 중앙하고 달라서 국가직하고 달라서 연배가 좀 더 있으신 편이거든요. 그래서 구급에서 승진하셔가지고 사무관 되시고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기 때문에 연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관 관련한 것도 좀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가치관이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분들 대상으로도 강의를 합니다. 뭐 부산시 그다음에 전남도 뭐 이렇게 그다음 교육청도 강의를 하는데 대부분 연배가 좀 있으신 편입니다. 중앙하고 한 10살 이상 차이 날 정도로 분인데 그분들 카톡을 보면 전부 다 꽃 사진 있고 그다음에 등산 이렇게 하고 바위 옆에 계시고 그다음에 문구는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너무 영어나 이런 것보다는 좀 한자가 좀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보시면요. 이건 자기소개입니다. 자기소개. 그래서 우리 지방직 면접에서는 자기소개가 필수입니다. 필수라서
우리 국가직에서는 잘 안 묻는 건데요. 지방직 면접에서는 자기소개 한번 해봐라, 30초 이내로 해봐라, 1분 이내로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장점 기준으로 해서 뭐 얘기를 하면 제일 무난하다 생각하고요.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저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 끝냈는데 또 장점을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사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서 사례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 중에서 딱 들었을 때는 어구, 장점, 키워드,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배려가 있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80페이지 보시면 성장 과정 및 학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고 자랐는지,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를 언급하는 것인데요. 과정상에 배웠던 부분, 본인이 체화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 관련한 언급도 한번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꼭 이제 부모님이 보호자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동영상 보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더 장점이 됐는지를 부각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솔하게 언급을 하시면 충분히 와닿는 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 관련해서는 한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